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라틴 팝을 들어야 하는 3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라틴 팝에 빠지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면서 남미 쪽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출장도 한 번씩 다니다가 7년 전쯤에 장기 출장을 나오게 되면서 어쩌다 보니까 남미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남미의 여러 문화를 접하고 또 즐기게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으면서도 또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라틴 팝이었습니다. 라틴 팝은 감미로운 가사에 열정적이거나 로맨틱한 리듬, 중독성 강한 어떤 멜로디가 어우러진 그런 음악인데 그동안 또 접해왔던 한국 대중가요나 영어권 팝 가요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개인적으로 3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라틴 음악이 생각보다 대단히 흡입력이 강하고 가감이 없이 솔직한 감정 표현이 풍부한 음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음악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정서도 쉽게 와닿는 그런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틴 문화권 사람들이 그 삶 전체에 음악이 항상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도 그들의 삶이 진하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문화가 잘 돼 있지가 않죠. 반면에 중남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카라오케나 또 바 등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더 진하고 열정적으로 문자 그대로 그냥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것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좋은 음악과 유명한 가수들이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라틴 팝은 최근에 다들 들어보셨죠?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가 가장 유명한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곡들이 국제적인 성공을 거뒀고 또 세계적인 스타덤에 있는 가수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외에 점차로 더 많은 라틴팝 가수들을 제가 알게 되고 또 노래들을 듣다 보면서 이런 가수들이나 이런 음악을 한국에서 잘 모른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남미에 거주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이런 사실이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분명히 이 라틴 팝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즐겨 들으실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대중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유행하는 K-팝 같은 경우는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 내용도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간 노래들을 듣는 편이고 영어권 팝 같은 경우도 세련되기는 하죠. 그리고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곡들이 멜로디가 듣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정서가 깊이 와닿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서 크게 즐겨 듣는 곡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라틴 팝은 일단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살사, 바차타, 메렝게 많은 리듬이 있죠. 그런 풍부하고 다채로운 라틴 리듬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많다는 점. 그래서 음악적으로 이것저것 듣다 보면 지루하지도 않고 또 라틴 팝의 특성상 오래된 노래들도 유행이 지난 느낌이 별로 없이 남녀노소 즐기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련됐지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영미권 팝에 비해서 정서가 정제되지 않은 어떤 끈적끈적하고 노골적인 풍부한 감정 그리고 원초적인 욕구들을 가감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 넘치는 매력에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라틴 팝은 멜로디나 가사가 또 단순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따라 부르기 쉽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라틴 팝을 사랑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는 게 서론이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라틴 팝을 들어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라틴 팝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틴 팝은 중남미 혹은 스페인어권에서만 즐기는 음악이 아니라 명실상부 세계인이 널리 즐기는 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게톤, 살사, 삼바, 메렝게, 바차타, 바제나토, 탕고 등 수없이 많은 라틴 음악, 리듬들이 있죠. 이미 영어 팝을 통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원조가 어디겠습니까? 원조는 영어로 불려진 곡들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스페인어로 불려진 라틴 팝입니다. 그래서 라틴 음악의 리듬과 라틴 댄스는 세계적으로 퍼져서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스페인어로 불려진 라틴 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어와 또 음악 시장의 한계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남미나 스페인어권에서 주로 소비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게 최근 몇 년 전부터 인터넷 음원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무엇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누구나 오리지널 뮤직비디오와 음원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라틴 팝의 인기는 전 세계에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세계적인 히트곡이죠. 지금 명실상부한 유튜브에서도 조회수로만 봐도 60억을 기록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메가 히트곡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라틴 팝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전 세계 팝 음악 시장에서 라틴 팝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보려면 유튜브 오리지널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보면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 100곡 중에서 무려 30%에 육박하는 29개 곡이 스페인어로 불려진 라틴 팝입니다. 이 숫자는 영어로 불려진 라틴 장르 음악이나 라틴계 가수들, 영어로 노래한 라틴계 가수들 노래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라틴풍 노래나 라틴계 가수들까지 포함한다면 절반에 육박하겠죠. 100곡 뮤직비디오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10억 뷰가 넘는 영상들인데 우리 자랑스러운 싸이 형님의 무려 전체 순위 5위에 등극한 강남스타일 그리고 98위에 등극한 젠틀맨 이 두 곡의 싸이 형님의 노래들 이걸 빼고 또 29개 라틴 팝, 스페인어로 불려진 라틴 팝을 제외하면 전부 다 영어로 불려진 잉글리시 팝입니다. 전 세계 10억 뷰 이상 100위 조회수의 100위 안에 드는 뮤직비디오들 중에서 70%가 다 영어 팝이에요. 영어 팝이고 29개 곡이 스페인어로 불려진 라틴 팝이고 한국어로 불려진 K-팝은 딱 2곡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불려진 노래는 아예 없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많지만 중국에서는 유튜브를 하질 않죠. 중국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인구수로 보면 인도가 또 많은데 힌두어로 불려진 노래들은 어떻게 보면 인도가 인터넷 인프라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회수에서 밀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라틴팝의 높은 조회수를 굳이 분석해보자면 스페인과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4억이 넘는 인구가 직접적으로 스페인어를 쓰고 라틴팝을 아주 쉽게 즐길 수가 있죠. 여기에 스페인어와 매우 유사한 포르투갈어 인구까지 합치면 6억이 넘는 인구가 라틴팝을 언어 문제 없이 듣고 즐길 수가 있다. 이 점도 무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40억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2위 곡과의 차이가 상당한 무려 유튜브 조회수 60억 회를 기록하고 있는 데스파시토를 비롯한 10억 뷰가 넘는 수많은 라틴팝 히트곡들의 세계적 파급력을 생각할 때 이제 라틴팝이 단순히 라틴 문화권을 넘어서서 세계인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라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대중가요와 팝송을 즐기시는 여러분, 열정적이고 새로운 라틴팝의 세계로 들어올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라틴 문화를 알려면 라틴 팝을 알아야 합니다. 중남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음악입니다. 춤과 노래를 빼고 라틴 문화를 알려고 한다는 것은 안고가 없이 단팥빵을 맛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라틴 문화권 사람들에게 음악은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결혼식, 생일 파티, 가족 파티, 송년회, MT, 어떤 행사를 가더라도 신나는 라틴 음악에 어우러진 댄스 타임은 빠질 수가 없고요. 한번 댄스 삼매경에 빠지면 음악을 바꿔가면서 새벽 3, 4시까지 아침까지도 놉니다. 춤을 추고 노는 게 라틴 문화이기 때문에 이 라틴 음악을 모르고는 라틴 문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심지어는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들도 또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일터 한 구석에 라디오나 블루투스 스피커로 흥겨운 라틴 팝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다른 어떤 문화권에 비해서도 음악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여기 뒤지진 않죠. 카라오케, 노래방 문화가 정말 깊숙이 돼 있고 남녀노소 노래를 즐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틴 문화가 한국 문화와 통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도 흥이 많죠. 노래 좋아하고 그런 점에서는 중남미 라틴 문화와 한국 문화 상당히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라틴 문화권, 중남미 사람들의 삶에 이 정도로 음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스페인어권 사람들의 사랑과 이별, 삶의 애환이 또 그 노래에 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노래에 담긴 감정의 본질이야 어느 문화권이든 사람이든 다 똑같겠지만은 또 문화가 솔직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라틴 팝은 특히나 열정적이고 낭만적이면서도 관능적이고 시적인 어떤 라틴 문화의 정수가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라틴 팝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스페인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라틴 팝을 듣는 것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틴 팝 노래들을 배우면 가장 쉽고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스페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래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영어 팝송으로 영어를 배우고 일본어 노래로 일본어 배우고 K-팝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어의 특성상 라틴 팝에서는 더 쉽게, 더 직접적으로 일상적인 표현과 문구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는 기본적으로 주어를 생략하기가 쉽고 목적어 역시 생략 또는 동사에 합쳐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자체가 축약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 가사에서도 굳이 축약을 하고 운율을 맞춘다든가 그런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이 일상적인 표현 그대로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팝이나 한국 노래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일상 언어로 바꾸려면 문장 요소를 덧붙이거나 부가 설명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길어지죠. 그래서 가사에 쓰이는 언어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영어 팝이나 한국 노래의 가사를 배우더라도 바로 일상 회화 표현으로 옮겨서 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라틴 팝 가사는 이미 그냥 대화 형태예요. 그냥 완전한 대화 형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가 수월합니다. 이것은 언어의 축약적인 특성 때문인데 실제로 라틴 팝 가사를 영어나 또는 한글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가사의 맛을 살리기가 힘들 정도로 덕지덕지 부연 설명이나 추가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다 스페인어는 발음 기호가 따로 없이 한글처럼 쓰여진 그대로 읽는 언어이기 때문에 알파벳이나 발음을 익히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입문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양한 동사 변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어의 성수 구분, 시제 변화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하게 느껴질 정도로 스페인어의 동사 변화는 처음에 대단히 난해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마다 변화형을 외우기도 하고 하지만 쉽게 익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유튜브나 학원에서 스페인어 동사 변화에 대해서 좋은 강의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변화 규칙, 불규칙 동사 그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실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익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익히는 방법은 오로지 많이 듣고 따라하고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지인들도 스페인어 복잡한 동사 변형을 달달 외워서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아니죠. 일상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겁니다.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에게도 처음에 어마어마하게만 보이던 동사 변화들이 나중에 익숙해지고 쓰다 보면 쉽게 느껴지고 몇 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동사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훈련을 해주느냐입니다. 그게 스페인어의 공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제 채널에서 설명해드리는 것과 같이 먼저 이 스페인어에 대한 의미에 대한 어떤 해석을 들어보신 다음에 라틴파 음악을 듣고 또 따라서 흥얼거려보고 또 뜻이 생각이 안 나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스페인어 동사 변화, 과거형, 미래형, 가정법 이런 변화에 익숙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재미입니다. 라틴팝 노래들을 하나하나 배우시다 보면 어떤 방법보다도 재미있고 꾸준하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와 표현들 위주로 스페인어를 습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스페인어의 동사 변화나 문법 사항들도 기본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공부에만 빠져 있으면 지루함에 빠지기 쉽고 성취감이 없어서 무료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 노래를 배우다 보면 공부한 단어와 문법을 실제 노래에 적용해서 불러보면서 성취감도 맛보고 음악도 즐기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라틴 팝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가사 못 알아들어서 문제라고? 저희 채널에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매주 올라오는 라틴 팝 소개와 가사 해석 영상들 즐기시다 보면 매력적인 라틴 팝의 세계도 경험하고 스페인어는 덤으로 배우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Hasta luego.